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망막병원 전문의 유영주입니다. 김한과병원 유튜브 촬영은 처음인데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질환은 망막색소 변성증입니다. 실제로 이 질환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앓고 계신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망막색소 변성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광수용체라고 하는 빛자극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광수용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숫자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그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자라고 해서 망막에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염증성 질환이라고 여겨졌으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유전자 이상이며 광수용체와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야맹증과 시야 감소인데 빠르면 10대에서 20대 사이에 발병하며 늦으면 40대 이후에 발병하게 됩니다. 정상인도 어두운 곳에 가면 바로 주변을 인식하고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암순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주변을 서서히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망막색소 변성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 암순응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병의 초기부터 야간 시력저하, 야맹증을 겪게 됩니다. 가끔 본인이 RP라는 걸 모르고 안과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돼서 병원을 내원하신 분들께 여쭤보면 밤에 남들보다 낯선 환경에서 예를 들면 화장실을 찾아가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캠핑을 갔는데 야간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경험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본인이 망막색소 변성증 환자라는 걸 모르고 군대에 갔다가 그 야간 훈련을 못 해가지고 전역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야간 시력 저하는 고도근시 환자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도 생기지만 망막색소 변성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야맹증은 좀 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맹증 다음으로 나타나는 초기 증상으로는 시야 감소가 있는데 주로 주변부 시야부터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걸을 때 발을 헛디디는 적도 있고 아니면 운전을 할 때 남들보다 자주 차가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점점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진행함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길을 걸을 때도 주변 사람과 자주 부딪히기도 하고 물건을 떨어뜨리고도 바로 찾을 수가 없는 증상이 생겨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시야 감소가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녹내장이 있는데요. 녹내장 시야 감소는 초기가 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환자분들이 오셔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암점이 생겼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아래쪽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셔서 망막색소 변성증에 나타나는 시야 감소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녹내장이나 망막색소 변성증의 경우 후기로 가면 결국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중심 시야만 남게 되는 것은 비슷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유전성 망막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로는 한 300가지 이상이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서 80여 가지가 망막색소 변성증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인구 4,000명당 1명꼴로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전 양식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약 70%의 확률로 유전될 수 있는 우성 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의 확률로 유전할 수 있는 열성 유전이 있으며 그 다음에 성염색체 관련 유전인 X염색체 유전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돌연변이 등의 발생으로 유전의 발현 빈도는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진단 방법은 비교적 안과 의사들은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안저 검사를 통해서 망막에 색소가 침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환자들의 병력을 청취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저 검사 이외에 망막 단층 촬영으로 망막에 광수용체층이 얇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기능 검사에는 망막 전이도 검사가 있으며 망막 광수용체의 기능이 소실되어 있거나 저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망막 색소 변성증
저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중에서 어느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내서 정확한 병의 분류와 진행 속도 등의 예후 그리고 유정 방식 등을 알아내고 있으며 저희 김한과 병원에서도 약 100가지의 원인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약물 치료는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망막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산화제나 비타민 A 등의 영양제 섭취를 권하기도 합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최근에 국내의 한 병원에서 인공망막 이식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며 꽤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인공망막은 아직까지는 그 기능과 적응증이 제한적이어서 보편화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럭스타나라는 유전자 치료가 FDA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RP65 단일 유전자만 적응증이 되고 있고 아직 국내 도입이 되지 않았으며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조만간 다른 유전자들도 치료약제가 개발되어서 환자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의 경우에는 그 발생률이 낮지가 않아서 종종 주변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만난 젊은 환자 중에는 장교가 되려고 준비를 하다가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의대 입학을 하고 나서 알게 돼서 그 꿈을 접기도 하고 절망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 유명인 중에는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윈 호텔 설립자인 스티븐 윈의 경우에는 1971년도에 RP 진단을 받고 2010년도에 법적 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꼽힙니다. 현재 대중연설가로 활동하는 아이작 리드스키는 가족력이 없어서 모르다가 13살에 망막색소 변성증을 진단받고 25살에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살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였고 이후 변호사가 돼서 미국의 대법원에 취직을 하였으며 현재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연설가로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샌프란시스코 시장이나 베스트셀러 작가 등이 RP 진단을 받고도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 환자들에게도 치료법의 개발 못지않게 본인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법의 개발일 것입니다. 2020년 노벨 화학상은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편집 가위가 수상하였습니다. 이 유전자 편집 가위를 이용한 긍정적인 유전자 재조합이 동식물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도 실제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망막색소 변성증도 치료법이 개발되어서 우리 환자분들에게 좋은 희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눈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